자, 1부는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매달 마지막 주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활동가님 오늘의 보고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보고서인데요. 네. 녹색 기후기금 2기 운영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준비했고요.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 포털에서 다운받아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말을 꼭 해달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후 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야 하는데 녹색정의당 외에 그렇게 열심히 이거를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중차대한 시기인데 녹색 기후 기금 생소한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부터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 보고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정치 세력들도 무관심한 현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뉴스민이 또 이거 관련 특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여기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찾게 됐고,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녹색 기후 기금 사실 모르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네. UNFCCC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약인데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우리가 하는 약치운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이 기금이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오, 송도에 있습니다. 그래요? 송도에 사무국이 위치했고 여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번 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내려서 회의를 참석하고 전반적인 국제 이 기금의 운영 방향 그리고 평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 매우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그것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쉽게 따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용이 드는데 공적 자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적 자금은 어떤 특정한 나라들만 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또 국가 간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를 해서 무슨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숲을 일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해서 녹색 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2010년에 그때 교토 의정서 이후에 계속 발전돼서 2010년에 설치됐다가 이 사무국을 어디 둘 것인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뛰어들어가지고 송도에서 유치하는 것을 결과가 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 특히 또 돈도 많이 내야 되는 의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금 한 6억 달러 정도 이제 출연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6억 달러. 네 8천억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약간 작은 금액이라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은 총 2023년 기준으로 한 135억 달러, 한 18조 정도의 기금을 운영을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공적인 펀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IMF인데 네. 국제통화기금 네.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기후 관련해서도 어쨌든 국제적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그리고 그게 그 푼돈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돈이 모이고 있고 그거를 관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 대한민국 송도에 있다. 네. 오호. MB 나이스. MB가 잘한 걸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그 당시에 또 유치한 국제기구가 뭐냐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거든요.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인배 정부가 녹색성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대운하고 연결해서 많이 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건 유치했기 때문에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셈이죠. MB의 진짜성입니다, 이거. 욕만 했어 옛날에 미안해요. 그래요. 자, 이런 기금이 어쨌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제목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녹색 기후 기금 2기. 2기라는 것이 20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27년 4, 5, 6, 7, 4년 동안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인가 이 기금을 뭐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1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1기는 그 전 4년이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죠. 그 3년, 2년, 1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그때 뭐 어떻게 운영됐고 이 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는 사업명은 엄청나게 많아서 뒤에 보시면 제가 보고서 목록에 보면 어디서 사업했다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평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맨 처음 논의될 때는
이 아까 제가 135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목표는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사실 부족한 거죠. 예, 사실은 뭐 그 특히 미국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미국 정권도 중간에 바뀌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국제 기금뿐만 아니라 국제 기금 투입하면 민간도 기업이 돈을 다시 투입해서 다시 공동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 금액에서 사실은 목표는 20% 이상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자가 목표였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목표 달성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통계를 보면 네. 이 온실가스 감축은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29억 톤 정도를 네. 감소를 했고 수혜자는 한 10.2억 명 정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탄소 배출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가장 탄소 배출 우리 지구에서 많이 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네. 선진국 이미 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성장을 다 이뤘는데 이제 갑자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영국 등등 선진국들은 이미 꿀을 다 빨았는데 네. 개발도상국 조금 약간 지금 경제 성장기에 있는 국가들 이제 너네들 탄소 배출 하지 마 이러면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네. 선진국 자식들 그럼 너네들 돈이라도 많이 내. 약간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미국 이름 자식들이 돈을 또 안 냈다는 거네요. 네, 또. 적게 냈고 하지만 대한민국도 제가 이 뒤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네. 국민 1인당 그 이제 배출량 그러니까 메가톤 단위인데 네. 10메가톤 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5군데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메가톤 단위인데 네. 여기서 10메가톤을 넘는 단위 국가가 5개예요. 미국, 네. 캐나다, 네. 대한민국, 네. 룩셈부르크, 호주. 우와. 잠깐만. 그게 그러면 총량이 아니라 인구당 그러니까 1인당. 1인당. 네. 이게 근데 웃긴 게 가만히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보면 이게 대중교통이 없고 엄청나게 강범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뭘 물류나 사람 이동하는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온실가스가. 그렇죠. 뭐니까 어디 가든. 그럼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가까운데. 이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1인당 따지면 일본보다도 많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저도 이 보고서 보고 알았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그러면 배출을 많이 하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뭐 프로토콜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배 정도 되고요. 오. 뭐 보통 일본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게 탄소 배출에 가장 그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네. 그 결국 에너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기를 발전함에 있어가지고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석유도 안 나고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네. 에너지가 이제 근데 에너지를 또 쓰는 곳이 많으니 그만큼 많이 뭐 탄소를 배출시키는 거겠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본도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고. 그리고 지난번 계속 정권에서 뭐 탈핵하겠다 탈핵 안 됐지 않습니까? 핵발전 더 늘리겠다. 근데 그런 효과보다 에너지 사람들이 더 많이 써서 그런지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 계속 많은 나라 중에 꼽힌 나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한국이 뭐 기후 악당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이 표로 좀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민간 우리 개개인 국민들의 생활에 뭐 패턴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인 기업의 이제 기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이 동대구역에 설치된 시계가 있잖아요. 산업화 이전보다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교했을 때 지구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남은 시간 5년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제 지금 위기감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5년 중에 4년을 지금 이제 2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24년부터 27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골든 타임을 지금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 2기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후 기금 목표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2030년에 도달할 목표를 2027년까지 완수해야 된다. 지금 급하다는 거죠. 골든 타임이다. 지금. 네. 그래서 목표치 땡겼거든요. 지금 달성해야 될 목표 시간을.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가장 문제 나오는 게 기후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뭐 한국 같은 대표적인 게 뭐 쪽방촌 이런 얘기하잖아요. 기후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인구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직접 지원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 요게 한 군데가 지금 긴급하게 지금 제출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많은 분들
금융이나 주식 하시는 분 아시면 한때 또 ESG 투자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 녹색 금융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한동안 성장하다가 이게 멈췄다. 이 녹색 금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민간 참여가 좀 자기들이 목표했던 거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더 활성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참여하는 그룹들을 더 많이 늘어나가겠다. 이게 민간 그룹들이 있거든요. 여기 뭐 기업 그룹도 있고 뭐 NGO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 그룹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기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2030년의 목표보다 더 빠른 시간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기 운영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말이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네.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렇게 선두주자로서 나서줘야 후발주자들이 또 이게 마케팅 효과가 있으니까 또 이게 따라가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기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기업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게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냉장에 많은 애플은 직접적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조업을 사실은 다 이 동아시아나 제조업 생산력에 이제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실제로 도달할 목표가 가능한가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민만 많고 뭐 사실 대책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8천억을 네. 네. 그 넣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금에 우리나라가 네. 8억 달러? 8천만 달러? 달러로는 6억 달러. 6억 달러.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재정만으로 지금 투입을 하는 거고, 근데 민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 기업밖에 없어요. 산업은행하고 공공기관 한 군데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여기 별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민간의 파트너로서는.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정책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정부가 돈을 그만큼 내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정부가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각하의 영도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각하가 한마디 딱 해주시고 여기 기금에다 돈 쫙쫙쫙 넣어야지 안 그러면 너희도 혼나? 세무조 사망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각하가 지르신 겁니다. 원래 3억 달러 냈다가 네. 3억 달러 더 추가로 되겠다. 우리 윤각하해서 더 지르신 겁니다. 그냥 받고 더블로 했구나. 네. 건전 재정하신다더니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위기의 운영 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기후 위기 대응을 잘 해내가야 하는데 보고서가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말해줬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를 봐야 될 주체는 이제 국회에 있는 이제 새로이 총선으로 뽑힐 이번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좀 읽고 남은 임기 4년을 이제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한다면 본인들이 기후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정치인들이나 뭐 보좌관들이 이 보고서를 좀 읽고 야 그래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까? 어때요? 보고서에 대한 평가해 주신다면 이건 저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국제 이게 녹색과 관련 녹색 기금은 국제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 국제 협력에서 녹색의 어떤 그 기후 위기가 카테고리가 제대로 작동했냐? 네. 사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 그 기후 대응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지표가 설정이 되지 않다. 목표도 주지 않고 평가 지표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외국에서 국제 협력을 할 때 그런 부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외국에서부터 어디에 투자를 해주는데 댐 짓는 거, 댐 짓고 뭐 이런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을 기후 탄소 절약을 위한 어떤 그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ODA의 노력은 별로 없다. 그 실제로 한국의 돈이 외국 가서 쓰이는 건데 외국 가서 쓰일 때 여기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가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의 목표는 쓰이지 없다. 그에 그냥 목표도 없고 관리 지표도 없다. 그럴 때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ODA라는 부분이 사실 공적 공적 원조라잖아. 이 원조할 때는 이런 돈들이 붙어줘야 되고 특히 민간 부분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독려를 해야 된다. 나온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구체도 아주 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 정책 보고서니까 아무튼 민간 부분의 어떤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런 것들이 좀 정부나 정치인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녹색 기후 기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그 국제 기구가 17개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것도 잘 모르시는데 오. 그 중에서도 이 녹색성장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은 이 시대에 많이 주목받는 기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정치인들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사실 지금 정치인들에 앞서서 언론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슈가 되고 이제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기후가 아니라 정쟁이기 때문에 그쪽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매일 기후 관련된 소식을 하나씩만 전에도 지금 저는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거를 유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만들 때 그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아까 8,000달러가 목표였잖아요. 초반에는 IMF를 뛰어넘는 기금이 한국에 뛰어넘는 기금 한국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는 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런 거대한 국제기구가 온다. 근데 설치고 나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안 줬던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MB 뭐 하셨어요? MB 우리 MB 설치되고 그 다음에 손 뗀 거예요? 아니 유치했는데 그때 설치는 2013년도니까 정권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이니까. MB 잘하셨어요.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새로운 기금. 저는 이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금이 4년 뒤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거의 뭐 우리 전 인류적인 성적표를 뭐 가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보도 많이 해주시고 정치인들도 이상한 거로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법안들 많이 좀 아이디어 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송도 가셔서 기금 방문하시면 국제적인 정치인들과 국제적인 투자자들 다 만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외교의 하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사실은 국내 정쟁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적 의원 외교 역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진보적인 것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여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거의 근무기 수준으로 얘기해야 돼. 네, 진짜로. 우리 온 국민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뉴스미도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 파이팅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보고서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